네, 안녕하세요. 차탄성입니다. 자, 네이버 오늘 2% 조정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장을 먼저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장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반등이 빠르게 나왔어요. 그죠? 장 시작하고 나서 1, 2%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관심 종목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마이너스 3.4%까지 빠지면서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 매도 관점으로 해서 주가들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전달을 드렸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어쨌건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는 국면에서 증시가 조정이 나오겠지만 삼성전자가 또 계속 올라갔지만 또 계속 내려가진 않을 거란 말이죠.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고 횡보하는 구간들이 만들어질 건데 이 구간에서 다른 섹터들의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장에서의 삼성전자가 차익 실현 나오면서 증시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종목을 잡아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구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네이버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위치 자체가 현재 구간에서 고가권이요. 보시면은 앞쪽 구간 고가권, 그죠? 고가권에서 거의 신고가 영역이죠. 여기 구간만 제외하면 거의 고가를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우리가 월봉을 봤을 때 이 구간부터 요 구간부터 네이버를 산 모든 사람들은 일단 수익을 가져간 구간이다. 날짜가 언제죠? 2022년도 5월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4년 동안 네이버를 산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까지 주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나온다고 한들 우리는 이걸 뭐로 봐야 된다?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여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이미 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서 새로운 박스가 형성된 구간이고,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구간의 고가권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땐 정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구간이거든요. 네이버의 새로운 시세가 열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쪽 구간에 매물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네이버가 위쪽 구간에서 놀았던 구간이 얼마냐면 2020년도 7월부터 자,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2024년도 4월까지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1년 반 정도를 위에서 놀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3년 반 정도를 밑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과거에 분명히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이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밑에 구간에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더 횡보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구간에 매물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분명히 물을 탄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구간에서 매물에 대한 관점을 봤을 때는 이 구간의 박스권만 결과적으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 생각보다 가벼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코스피가 이제 2, 3천에서 5천 간다라고 했는데 5천 갔죠? 보냈습니다. 근데 코스닥도 지금 1000인데 3000 보낸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거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거 정부에서 하는 정책 그대로 다 움직이네, 정부 정책에 맞으면 안 되겠는데 라는 심리가 일단 시장에 있죠.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정책에서 어떤 수혜를 받는 거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의 주가들이 굉장히 잘 움직이는 경우가 분명히 많았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겠냐?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이 통과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순환 매적 관점에서 수급이 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 35만원, 38만원 이 구간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생각보다 네이버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현재 구간에서는 신규 진입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신규 진입해도 괜찮다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스피를 끌어올린 주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주체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고,
여기서 수익이 난 사람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순환매 관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많이 안 올라간 코스피 상위주를 봤을 때 네이버가 분명히 그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쪽으로 수급이 한번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만약에 내가 신규 진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신규 진입, 그리고 21선과 61선 25만원 근처에서 2차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괜찮겠죠. 3차 매수는 어떻게? 최대한 저점 구간에서 20만원 초반대 구간 잡는 게 낫고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갔을 때는 신규 진입 안 되죠. 근데 눌렸잖아요. 눌렸고 내일 구간에서 한 번 더 밀려주면 신규 진입 충분히 가능한 구간 나올 것 같으니까 네이버 참고하시고, 내가 보유 중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매도 관점은 안 봐도 될 것 같은 게, 지금 우리가 이 박스권 있죠. 요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을 돌려 세우고 나서 여기서 양봉이 나오고 중심에 대한 부분을 안 깨고 있어요. 즉 추세가 꺾여 내려가는 것이 아닌 추세가 계속 살아있는 구간에서 고점에 있는 매물들을 계속적으로 받아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주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위쪽 구간 30만원 중후반대의 구간을 빠르게 터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구간도 잘 버텨내면 결과적으로 신고가를 뚫어서 올라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시총에 대한 부분과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맞물려서 조금 고평가 논란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주식은 미래가치 선반영받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 때 생각하면 5조의 영업이익 1.2조 벌던 회사가, 그죠? 주가가 얼마까지 갔죠, 여러분들? 주가가 46만원까지 갔습니다. 그죠? 이때도 유동성 장세였죠. 유동성 장세.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유동성 장세인데 왜 2020년도에는 갔던 부분들이 왜 지금은 못 가겠습니까? 그죠? 영업이익 매출이 2배 늘고 영업이익도 거의 2배가 늘었는데 왜 못 가겠습니까? 그럼 이때 기준만 따지면 우리가 막상 보면 얼마? 9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이때 기준만 따지면. 물론 이때 당시는 이제 사실 코로나 최대 수혜주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였죠. 이제 언택트였나요? 언택트 맞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라 그러지? 아마 접촉을 안 한다 해서 언택트가 맞았던 것 같은데, 그런 신조어가 나오면서, 신조어였나? 어디 원래 있던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나오면서 카카오 네이버가 최대 수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도주였죠. 주도주, 그죠? 지금은 주도주가 이제 반도체, 조선, 방산 이쪽이 주도주긴 한데, 결과적으로 이제 AI 섹터에서의 순환매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개인적으로 AI와 완전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AI의 시대가 진짜 왔다라고 했을 때 AI 로봇이나 누구한테 뭘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죠? 시켰을 때 얘네들이 가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어쨌건 하는 방향이에요. AI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 전 세계적으로 하는 방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만 하는 주도주랑 전 세계가 다 하는 섹터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다 하는 섹터이고, 그 다음 새로 이제 연준 의장에 취임할 케빈 위시라는 이 사람도 사실상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랑.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섹터에 대해서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작년에 10월, 11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LG CNS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그 LG CNS도 우리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는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는데, LG CNS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를 보게 되면 사실상 전고점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구간에서 버텨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박스권이긴 하지만 버텨내고 있는 그림이고, 계속적으로 블락들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됐지만 이 부분도 이제 오버행 물량이 완전히 해소되면서 사실상 앞으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물량들이 없습니다. 그죠? 모든 물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 구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블락들을 받아간 주체들이 2200만 주를 바닥에서 받아갔는데 이걸 장내에서 다 소화한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려 일단 매도해야 된다는 관점이고, 얘네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들을 분명히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LG 시네스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구축 솔루션, 이 AI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 엮어놨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AI와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가 아니고, AI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엔비디아 GPU도 가장 많이 받는 회사고요. 그러면 저는 사실 얘가 못 갈 이유가 없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섹터 수급들이 반도체나 이쪽으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만약에 조정장이 온다라고 했을 땐 이 조정장 이후에 반등하는 탄력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갈 만한 종목이 네이버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 섹터 순환의 관점에서 물론 V자로 올라갈 수는 없고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가겠죠 라고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네이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오늘 주가 하락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간 폭 대비해서 조정폭도 센 것 같지도 않고 증시 조정 대비해서 방어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이너스 3.6% 증시 하락하는데 마이너스 2% 정도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방어가 잘 되고 있다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 네이버 크게 걱정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대량 매도를 때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일단 조금 우리가 단기 조정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이버도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제가 어제도 저녁에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거를 말씀을 드렸냐면 코스닥 관련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닥 관련된 부분에서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보면은 이 부분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일 코스닥 익절해야 되는 종목들을 컨택을 해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ETF 자금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일단은 2월 초부터 코스닥 실적 발표 충격이 있을 것 같다. 겁주는 게 아니라 설 전이라는 특징, 그러니까 명절 전, 최근 단기 급등, 미국장 분위기, 이란 이슈, 바이러스 이슈 등 조정에 대한 핑계를 만들기 너무나 좋은 구간이다. 그래서 비중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비중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익절을 하고, 그다음 나중에 설 지나고 나서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생각을 하자라고 전달을 드렸던 이유도 결과적으로 증시에 대한 조정에 대한 관점이 일단은 코스닥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부터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계속 간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증시로 가는 구간 아닐까. 반도체에 돈들이 다 쏠리는 게 아니라 돈들이 분산되는 좀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전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구간 여러분들 조금 고민이 되시거나 조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셔서 영상을 계속적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도 010-845-9501 네이버라고 남겨주시고, 단기적인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도 올라왔을 때 단기적인 고점 나올 수 있는 구간들 또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상승이지만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전달 드릴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필요하신 분들 네이버 남겨주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일단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항상 조정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증시가 전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삼성전자가 빠지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섹터 순환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추석 전, 설날 전까지는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주 실적 발표가 나오고 단기적인 설 전이기 때문에 조정장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열어두고 설 이후에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현금이 넉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분할로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또 이슈가 나왔네요.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입법 임박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녹아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